제가 제일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 환율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 주가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환율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과거에 1,100원, 1,200원 했던 때보다 환율만으로 10%, 20% 높아진 상황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를 좀 미뤄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은 환율 이슈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장기라고 하면 몇 년일지 좀 막연하고 애매하긴 한데 3년, 5년, 10년 이렇게 끊어서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그 S&P 500에 투자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장기적으로 미국 S&P 500의 주가 상승률은 10% 내외였고 거기다가 배당까지 합치면 한 12% 정도 성과로 나타났었는데, 약간 그 중간 사이에서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미국의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등락은 있을 텐데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은 대체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S&P 500의 연간 장기 상승률을 10%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3년 투자할 때, 5년 투자할 때, 10년 투자할 때 성과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환율 변화에 따라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현재 1,423원 정도가 1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1달러에 1,423원인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그리고 아주 심각한 시스템적 이벤트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1,450원 정도쯤이면은 사실 환율 고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어디까지나 제 가정인데 이 정도 가정은 그렇게 무리한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거의 환율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환율이 떨어질 때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라고 봤을 때 한 1,2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좀 가정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는 가정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년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환율에서 1,423원에서 1,200원까지 갈 때 대체로 외환에서 손실이 나는 것은 한 15.7%, 16% 정도 될 텐데, 그것을 S&P 500하고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환율이 1,200원까지 떨어질 때 S&P 500이 10% 연간 상승을 한다고 가정 시에 17%의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1,450원까지 간다고 할 때 35%. 이 35%하고 17%가 결국 이 환율 차이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가장 불리하게 갔을 때 17%의 토탈 리턴, 전체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환율이 가장 유리하게 갔을 때 35% 정도의 전체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기간을 5년으로 좀 늘려서 생각을 하면은 환율이 가장 불리하게 갔을 때 45%를 얻을 수 있고, 환율이 유리하게 갔을 때 63%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18% 정도의 환율에 의한 성과의 차이가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10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10년 투자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한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시장이고, 그리고 중간에 이벤트가 있어서 좀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 소기의 성과를 가져다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환율이 가장 불리하게 갔을 때 144%의
성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환율이 가장 유리하게 갔을 때라도 161% 나옵니다. 두 수익률의 차이는 1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161%와 144%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장기로 가면 갈수록 환율이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애초에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 환율 때문에 미국 시장 투자하기가 부담스럽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있는데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본질적이면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좀 제시해 드리고자 안을 만들어 봤는데, 교과서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코어 세틀라이트 스트래티지입니다. 코어 부분은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틀라이트는 주변 또는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어 부분을 65에서 85% 정도로 놓고, 그리고 세틀라이트 부분을 15에서 35% 부분으로 놓으면은 대체로 코어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져가고, 세틀라이트 부분을 약간씩 비중 조정, 파인 튜닝 하면서 초과 수익을 원천으로 노리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인데요. 내용 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국하고 한국 10년, 20년 이렇게 한번 그려와 봤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부진한데, 10년에 대한 지수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S&P나 뭐 나스닥 이런 종목들은 12%, 12%, 18% 이런 수익률을 누적으로 복리로 얻을 수가 있었는데, 한국의 코스피 200이나 아니면 코스닥 150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3% 미만의 수익률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좀 저조한 수익률이었는데, 뭐 여기에 한 1% 이상의 수익률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5%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익률을 얻었을 겁니다. 예, 이게 시점을 어디로 자르는가에 따라서 그죠? 결과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미국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미국 ETF S&P 500에다가 투자했을 경우에는 연평균 11.8%나 이렇게 나오고, 나스닥은 무려 18% 나오는데, 이 코스피, 특히나 이제 코덱스 200 같은 거, 코스피 200에 투자했을 때는 2.8%예요. 네, 맞습니다. 네, 2.8%인데 저는 항상 이 투자는 평균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ETF의 수익률이 약간 좀 떨어지고 한국 ETF 수익률이 결국은 올라가면서 한국 ETF의 평균 수익률 한 6에서 한 8%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2025년도가 코스피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미국의 시장의 수익률을 좀 많이 쫓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연 그럴 가능성은 있는지 오늘 강의에서 나오나요? 가능성이, 저는 내년에가 홀수이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최근에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많이 정리를 좀 하셨었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매년 21%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 100이 지금 지수가 10년을 누르고 있었으면 18%가 올랐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좀 이런 점들을 또 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긴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의 한 5년, 10년은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3%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평균에 수렴한다면 미국 시장의 ETF가 약간 이제 수익률이 처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ETF,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수익률이 다시 좀 회복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글로벌하게 섹터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정말 거기에 맞게끔 바로바로 ETF를 또 출시해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2차 산업부터 3차 산업,
다양한 그 섹터가 글로벌하게 이제 탑티어나 아니면 요 세컨티어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많은 섹터 테마의 ETF를 또 만들 수 있는 게 네. 그게 또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 성향이 약간 좀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네. 단기적으로 사실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트레이딩 하려면 이 변동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ETF가 담고 있는 이 산업의 기업들이 이 변동성이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이나믹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ETF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국 ETF랑 거의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ETF를 출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이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뭐 퇴직연금 계좌나 아니면은 뭐 IRP 이런 거에다 넣으면 양도차익과세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세금이 또 5%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형 ETF로는 뭐 리츠나 아니면 고배당주, 은행, 뭐 증권주 이런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ETF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앞으로 수많은 네. 섹터 ETF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내 소중한 자금, 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관리하게 되는 이 IRP 계좌, ISA 계좌를 운영을 하실 때 그냥 경제방송에서 뭐가 유망해 보인대 이렇게 쫓아 샀다가는 우리의 소중한 자금이 녹아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ETF 투자하실 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항상 PQC를 따져보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정말 안정적으로 2, 3년 동안에 증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그런 걸 판단하려면 아까 우리나라 조선처럼 이 중국하고의 경쟁 구도 네. 우리 말고는 또 다른 데 더 잘하는 데가 없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기업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동안의 ETF의 기초부터 ETF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하는지까지 길게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해주신 분들 앞으로도 IRP 계좌, ISA 계좌 또는 위탁 계좌에서 이 ETF를 통해서 정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을 하시길 바라면서 그동안의 ETF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